네, 의사친 소아과 산부인과 원장님 두 분 모시고 함께하는 이제 시간 오늘 두 번째 순서인데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초보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를 꼽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뭐 준비하셨죠? 일단 출산 후에 맞이하는 첫 번째가 신생아 황달이고 네. 보통 이제 퇴원을 할 때 또 엄마를 울음바다로 만드는 게 심잡음이 들려요. 맞아요. 심장이라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인데 병인 줄 알고 또 눈물로 시작하죠. 그렇죠. 심잡음은 사실 하나의 병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증상인 거잖아요, 네. 선생님. 일단 진찰 소견이고요. 심잡음이라는 거는 심장 부위에 그 혈액이 지나가면서 내는 그런 잡음 소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흔하고 신생아에서는 발생률은 보고의 범위가 조금 넓긴 한데 0.6%에서 77%까지도 77%면 10명 중에 7명이 심잡음이 들릴 수 있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신생아실 진료를 좀 오래 했을 때 느끼는 거는 한 3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심장벽이 얇잖아요. 네. 피부랑 가깝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혈류 흐름이 그냥 좀 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또 큰 이유는 뱃속에 있을 때 순환하고 태어나서 성인의 심폐순환이 틀려요. 성인은 전신으로 돈 피가 오른쪽 심장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심장에서 폐로 피가 넘어가지. 그러면은 숨을 쉬지면서 산소 교환이 이루어져요. 그럼 그 피가 다시 왼쪽 심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왼쪽 심장으로 들어온 피가 대동맥을 타고 또 전신으로 도는데 아이는 폐호흡을 뱃속에서 하지 않고 탯줄을 통해서 엄마한테서부터 산소를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신으로 돈 피가 폐로 넘어갈 필요가 없잖아. 폐에서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른쪽 심장에서 왼쪽 심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나눔공이라는 구멍이 정상적으로 있어요. 또 구멍구름 질환 같은데 나눔공이라고 정상적으로 열려 있다가 탯줄이 잘리면서 애가 응해 하고 우는 순간 폐호흡을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산소 공급 교환이 폐에서 이루어지니까 오른쪽 심장에 있는 피가 폐로 넘어가야지 바로 왼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서 이 구멍이 정상적으로 닫혀야 되는데 좀 그런 구멍이 좀 늦게 닫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심잡음이 또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폐로 넘어가는 피가 원래 뱃속에서는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태어나면은 폐로 넘어가는 혈류가 갑자기 증가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폐동맥이 늘어나야 돼요.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바로 확장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폐동맥이 좀 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에 보통 이런 심잡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럼 태어나고 언제쯤 주로 생기고 또 요즘에 조리를 이제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집에서 스스로 체크하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심잡음은 출생 직후부터 들릴 수 있고요. 전혀 멀쩡하게 안 들리다가 네. 7일에서 10일 이후부터 들릴 수도 있어요. 심잡음은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제 심장 질환인데 네.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계속 잡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잡음이 점점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집에서 심잡음을 확인하는 거는 일단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심잡음이라는 게 청진기로도 들리는 굉장히 작은 혈류의 소리거든요. 들렸다 안 들렸다는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집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심장 질환하고 연관된 증상들은 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호흡이 분당 60회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70회, 80회로 막 숨을 가쁘게 쉬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숨을 쉴 때 이 가슴 가운데나 갈비뼈 있는 데가 푹푹 들어가요. 흉곽 함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 울 때 갑자기 막 입술이나 이런 얼굴, 뭐 손 이런 데가 파래지면은 청색증이 있는 거니까 그런 사인들은 집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봤던 애 중에서 이제 태어나서 예방 접종을 소아과에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탁과에서 진찰 없이 계속 접종을 한 거예요. 성인 보는 과에서. 어머. 4개월 때 왔는데 신부전 상태였어요. 원장님 접종하러 왔어요. 그런데 애가 호흡곤란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전이거든요. 심장이 이제 기능까지 나빠지는 그런 상태인 거죠. 바로 응급실 어레인지해서 보내고 이제 심장 구멍 막는 수술 바로 입원해서 하고 신부전 약도 좀 먹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예방 접종은 소아과에서 반드시 하고 영유아 검진도 꼭 챙겨서 하시고요. 원장님 근데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우리 산전 검사할 때 심장 초음파 하잖아요. 그때는 이런 걸 전혀 발견을 할 수 없어요? 보통 심실 중격 결손 같은 경우에 구멍이 큰 경우에는 산전이 진단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정밀 초음파를 20주에서 한 24주 사이에 하거든요. 그러면 애기 심장이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1, 2mm 정도 정말 작은 구멍은 놓칠 수가 있는데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작은 구멍은 아이가 잘 먹고 성장하면서 1년 이제 90% 이상에서 자연으로 닫히기 때문에 거의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되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오라고 했는데 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 아 선생님이 그냥 저절로 없어진다 그랬지? 안 돼요. 그죠 선생님?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꼭 병원에 데리고 와야 되고 어떤 경우에 검사를 하는지 선생님이 조금 짚어주시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생리적 잡음이나 그런 어떤 과도기에 이제 혈액이 흐르는 소리로 느껴지는 경우는 저희가 관찰을 해서 4에서 6개월 때까지 좀 들리다가 없어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호흡이나 이제 흉곽, 함몰, 청색증 같이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바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날 당일로 응급실로 보냅니다. 증상은 없는데 잡음 소리가 조금 나쁜 애들이 있어요. 잡음 소리가 센 경우, 잡음 소리가 3단계 이상으로 세고 6단계 중에서 그리고 이완성 잡음 아니면 지속성 잡음인 경우 그런 경우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잡음일 가능성이 높아서 증상이 없어도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빨리 검사를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일주일 내로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이 심잡음이 혹시 더 이렇게 유독 잘 생기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원장님? 심장 질환에 가족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면 더 잘 생기고요. 미숙아들 같은 경우는 동맥관 개존증의 발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동맥관 개존이 뭐냐면은 대동맥하고 폐동맥이 연결되어 있는 그게 동맥관이에요. 폐동맥이 이제 폐의 저항성이 원래 높으니까 폐동맥에서 대동맥으로 피가 넘어가는데 애가 숨을 쉬기 시작하면은 폐의 저항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대동맥에서 폐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대동맥에서 피가 가서 전신으로 돌아야 되는데 대동맥으로 넘어간 피가 다시 폐동맥으로 들어오고 폐동맥으로 들어온 피가 왼쪽 심장으로 들어가고 반복이 되니까 혈류량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동맥관 개존증이 치료되지 않고 지속이 되면은 볼륨이 많아져서 심장에 부담이 되니까 아까 심부전 얘기하셨죠. 그런 거를 미처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가 되면 심장이 부담이 돼서 심부전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뭐 태어나서 한 12시간에서 15시간 이내에 좀 약간 기능적으로 폐쇄가 되고 그죠? 거의 한 2, 3주 이내에 물리적인 폐쇄, 완전 길이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막히지 않고 혈류가 통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약물 치료나 묶어주는 수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심자음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태어나면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을 하기 때문에 소아과 쌤이 진료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심잡음은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알려드리고 좀 기능성 잡음이나 경미한 심잡음이 없어질 것 같은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몇 주 있다가 외래에 오세요라고 꼭 얘기를 해주는데 엄마들이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접종이 무료 접종이니까 그냥 접종만 얼른 하고 온다든지 해서 좀 추적 관찰해야 되는 타이밍이 놓쳤는데 의외로 그게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예방 접종을 하러 오시거나 그럴 때 꼭 아이 상태를 심장이나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태어난 병원에 있는 소아과 선생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냥 집 근처에 그냥 병원에 갈 때는 꼭 한번 엄마들이 챙겨야 되고 얘기를 또 해야겠네요. 네, 이러게 그렇죠. 되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오라고 하는 날짜에 놓친다 하더라도 생각이 나면 바로 병원에 와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예방 접종하기 전에 문진표 작성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꼭 뭐 태어났을 때 무슨 뭐 심장 질환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냐 이렇게 그런 질문이 있으면 저는 거기에 이렇게 유독 가는 거예요. 심장 질환과 심자음은 다 헷갈리면 안 다른 돼요. 거죠. 아닌 거죠. 네, 네. 울지 말라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심자음은 병이 아니에요.